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코스믹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뮤테이셔널 시그니처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 제목은 뮤테이셔널 시그니처 어널리시스 툴킷인데요. 돌연변이 시그니처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돌연변이 시그니처는 대용량 암 유전체 데이터 분석에서 암 환자로부터의 돌연변이들의 원인, 특징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강의를 수강하고 분석 도구의 활용법을 습득하면 특정 암 환자에 대해서 노화, 흡연, 자외선 노출 등 대표적인 암의 원인 돌연변이군을 밝혀내고요. 암의 원인 등을 조금 더 정확히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 문의와 강의 자료는 대면 강의 시간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2주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째 주는 뮤탈리스크 도구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분석 도구는 2018년 뉴클레익 애시드 리서치에 출판한 것입니다. 전문 생물 정보 분석가가 아닌 경우에도 이런 분석 도구 설치 어려움 겪지 않고 잘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뮤탈리스크는 웹 환경에서 유전체, 전사체, 후속 유전체적인 특징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뮤탈리스크라는 이제 도구를 사실은 이제 저희가 랩에서 개발을 하고 뉴클레익 애시드 리서치라고 하는 좋은 저널에 이제 출판을 하게 됐는데, 이 논문을 이제 출판을 하게 될 당시 보면 제목에서 보다시피 웹 베이스로 편하게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들도 특징이 있긴 하지만 지놈, 트랜스크립톰, 에피지놈 상에서의 어떤 시그니처를 통합으로 분석하겠다라는 것들이 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시그니처에 해당되는 것들은 코스믹 시그니처라는 키워드를 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상당히 이제 잘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코스믹 시그니처는 이와 같은 URL을 치고 들어가면 되고, 이 뮤탈리스크라는 시스템을 개발할 당시에는 그 버전 2에 해당되는 것들을 저희는 이제 활용하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때 이제 버전 2를 진행을 하면서 버전 3에 해당되는 것들이 논문 리뷰에서 지금 이제 올해 2020년도에 그 네이처의 그 피커 프로젝트가 나가는 그런 것에 이제 먼저 데이터들을 받아서 저희 시스템이 이제 포팅하는 과정들도 있었었고요. 그게 올해 6월에는 이제 버전 3.1로, 그러니까 버전 2 단계에는 한 30개의 시그니처를 가지고 활용을 했고, 리비전 중에 그 버전 3에 해당되는 거를 활용을 할 때는 저희가 65개의 시그니처를 활용을 했고, 지금 현재 버전 3.1에 해당되는 경우는 한 90개 정도의 시그니처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흡연을 많이 한 환자들에 대한 경우는 C가 A로 많이 바뀌고요. 자외선에 의해서는 C가 T,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CC 자리가 TT 자리로 이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 돌연변이들에 대해서 캔서가 이러한 피노타입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보시다시피 어떤 엑소지니어스한 거나 엔도지니어스한 거나 어떤 타임라인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거라든가 디펙티브 DNA 리페어 등 다양한 이제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그 구성되어져 있는 별로 돌연변이가 어떻게 나오고 암종과는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집대성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믹 시그니처 이제 베이스드 웹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과거에 있던 이제 버전 2에 해당되는 것들도 이제 볼 수 있지만, 최근 버전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이 돌연변의 종류인 첫 번째 한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SBS, 두 자리에서 일어나는 DBS, 아주 조그만 자리에서 인서션, 딜리션 일어나는 ID,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도 시그니처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와 같은 그 시그니처 베이스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이제 종류들이 어떤 게 있나 이제 보시면 될 텐데, 버전 2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그니처 1번 같은 경우는 CA, CG, CT, TA, TC, TG 이런 그룹들에서 시그니처 1번이 C, T에 해당되는 경우들의 돌연변이가 많이 있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나머지 CA 그룹, TC 그룹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프리퀀시가 이제 상당히 낮은데, CT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보면은
그 가운데 C 자리가 T로 바뀌는데 앞뒤로 AG가 있거나 CG가 있거나 뭐 GG나 뭐 TG에 해당되는 경우들에 해당되는 게 뭐 많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뮤테이션 시그니처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이제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뭐 캔서 타입은 뭐 대부분의 많은 캔서에서도 뭐 보이고 있고, 근데 커멘트에 해당되는 거를 보시면 이런 거는 그러니까 노화, 에이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노화가 되면서 이런 돌연변이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구나, 이런 패턴의 모양으로 생기는구나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그니처 2, 3, 뭐 이런 경우에서 한 30가지 정도가 이제 버전 2에 해당되는 경우에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2019년 5월에 발표한 이제 그 버전 3에 해당되는 경우는 뭐 SBS, DBS, ID에 해당되는 경우가 뭐 65개, 뭐 11개, 17개 뭐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65개에서는 18개가 파서블 시퀀싱 아티팩트라는 거로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시퀀싱 하면 이제 하이 소니케이션, 이제 에너지 열량이 이제 많이 나면서 옥소지에 해당되는 경우가 이제 확 증가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는 시퀀싱 아티팩트다, 뭐 이런 타입들에 해당되는 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팩트를 이제 분류할 때도 좀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고요. 근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이용을 해서 뭐 아티팩트를 뭐 디스카딩 하기도 하고, 선별해야 될 것들은 이제 선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시그니처에서도 이거를 정리를 해놔서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어쩌면 좀 라이트한 모델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버전 3.1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뭐 90개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뭐 네이처 페이퍼에도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자료들은 공개가 되고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놈 레벨에서 그 돌연변이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이제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유전체 지놈을 보면 30억짜리입니다. 30억짜리니까 예를 들어서 포 이그젠플로 한 3,000개의 뮤테이션이 있는 어떤 환자다라고 한다면, 이게 랜덤하게 이분하게 쫙 펼쳐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메가당 하나의 돌연변이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 경우도 있고, 돌연변이 수가 작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나오게 될 텐데, 그럼 그러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돌연변이들을 우리가 지놈, 트랜스크립톰, 에피지놈 상에서 연결을 해서 어떻게 좀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보다시피 뭐 하이퍼 뮤테이션이라고 해서 돌연변이가 어떤 자리에 상당히 뭐 몰려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하이퍼 뮤테이션 뭐 이런 것들은 최근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면역 치료하는데 뭐 잘 듣냐 안 듣느냐 뭐 이런 어떤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요. 뭐 트랜스크립션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뭐 트랜스크라이브, 언트랜스크라이브에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서 암에 영향을 주는 돌연변이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라고 이제 뭐 구분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DNA 복제하는 과정 중에 초기에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 아니면 에피제네틱하게 로우 레벨이냐 하이 레벨이냐에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연구가 진행이 되면 암 환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치료법, 뭐 그 좀 더 정확한 뭐 대처 방안, 약물 이런 것들을 선정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하모나이즈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오페라를 이렇게 들으면 좋은 음악들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보신 이제 악기들도 보시면 여기 뭐 피아노도 있고 뭐 첼로도 있고 여러 악기들이 있습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것들이 전부 통틀어져서 연주가 되듯이 암에 해당되는 경우들도 어쩌면은 이런 돌연변이 저런 돌연변이들로 나눠져 있어서 이걸 전체를 암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런 악기들을 따로따로 뽑아서 어떤 역할을 해내는지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단계가 필요할 겁니다. 저희는 이거를 디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 악기별로 피아노니 첼로니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뽑아내는 것들을 이제 디컴포지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디컴포지션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보면은 어쩌면 이게 시그널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각각 비교를 해서 얘와 제일 맞다, 아니면 얘와 제일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을 어떤 뭐 기술력을 동원을 해서 진행을 하는 상황일 텐데요. 예, 위키에서 NMF라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NMF라는 것들 이렇게 쭉 읽어보면 보시다시피 뭐 V라는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경우는 뭐 W, H로 뭐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 이제 결국 이제 디컴포지션을 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시그니처들로 구성되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지는 건데, 그 전체 돌연변이 세트가 있고 그 세트 중에 이 부분은 어떤 시그니처, 이 부분은 어떤 시그니처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디컴포지션을 정말 잘 해내는 도구들이 분석을 잘한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해석을 이제 해내는 그 단계들은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적어도 이런 돌연변이를 분석을 해내는 데 있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양의 돌연변이가 있어야지만 이런 디컴포지션도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뮤테이션이 쌓이는 단계들을 이렇게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갖고 있는 돌연변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자꾸 이제 캔서가 프로그레션 돼 가면서 뭔가 복제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드라이버든 뭐 패신저든 이런 돌연변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겨나게 될 텐데, 그 상황들에 따라서 어떤 돌연변이 패턴들이 시그니처 형태로 나오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형태대로 뭐 시간상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2017년도에 밝혀진 상황인데요. 결국 이런 뮤테이셔널 시그니처에 해당되는 경우들 디컴포지션을 잘하는 것도, 시간상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다시피 시그니처, 뮤테이셔널 프로세스 시그니처를 보게 되니까 포 이그젬플로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돌연변이 각각 750개, 뭐 1000개, 1500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고, 각각 뮤테이션에 해당되는 게 CA, CG, CT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얘네들은 카테고리로 시그니처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은 거다라고 하는 게 2013년 루드밀 뭐 페이퍼에서 제시가 된 뭐 상황입니다. 버전 2에 해당되는 30개에 해당되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1번, 5번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C, T에 해당되는 게 하이피크를 이루거나, 여기 시그니처 5번 그룹을 보면은 약간은 좀 전반적으로 돌연변이들이 이분하게 좀 쫙 깔려서 있는 이런 형태들의 돌연변이를 구성을 하는 경우는 뭐 에이지, 노아에 해당되는 경우를 뭐 볼 수 있는 상황이거고요. 4번과 29번에 해당되는 경우를 보면 뭐 C2A에 해당되는 게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상황들, 요게 담배구나. 7번은 뭐 UV구나. 뭐 이런 형태대로 지금 우리가 뭐 볼 수 있을 거고, 이런 게 점점 데이터들이 쌓이고 돌연변이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하니까 한 65개의 팬캔서 피콕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시그니처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클로라이크 뮤테이셔널 시그니처라고 해서 뭐 세레나 페이퍼를 보면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시그니처 1번, 5번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에이지에 상당히 코릴레이션이 높은 것들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보일 수가 있고요. 네이처 제네틱스의 루드밀 페이퍼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보면은 이 시그니처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캔서 종별로 에이지에 해당되는 게 뭐 상당히 좀 차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클론라이크를 뮤테이셔널 시그니처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이제는 이제 뭐 너무 정설화돼서 계속해서 데이터들은 축적해서 쌓아 나가는 상황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그럼 임상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들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3번, 6번, 20번, 뭐 26번에 해당되는 경우는 뭐 DNA 미스매치 리페어 같은 경우들의 뭐 호몰로그 뭐 리컴비네이션 리페어 HRD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뭐 최근에 뭐 많이 사용되는 바이오 마커 부분이 되는 거죠.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 브레스트 캔서가 있을 텐데, 브레스트 캔서 뭐 세레나 페이퍼를 보면 네이처 메디슨의 BRCA1, BRCA2 디피션스 페이션트들에 대해서 시그니처로 분석을 좀 했고요. 이 트레이닝을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했고, 이 HRD에 해당되는 스코어로 뭐 밸리데이팅을 지금 한 상황이고, 환자들에 대해서 해보니까 이게 시그니처 베이스드로 트레이닝을 한 게 정말 잘 되더라, 클리니션들에게도 도움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뭐 아주 유명한 저널에 뭐 제시가 되었습니다. 뭐 HRD에 해당되는 경우는 BRCA1, 2 디피션시는 이와 같은 결과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뭐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례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 디펙트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예후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결과들은 앞으로도 이제 뭐 계속해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도 이런 병원에서 임상 결과들이 뭐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미널로지랑 컨셉에 해당되는 것들을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여기 localized hypermutation, 카테지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세레나가 뭐 셀 페이퍼에 처음 이제 소개를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지역에 돌연변이들이 연속으로 쫙 모여 있는 것들을 저희는 이제 앞으로 카테지스라고 부를 거고요. 이런 하이퍼 뮤테이션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다양하게 어떤 치료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타겟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연구는 계속해서 보일 거고요. 네, 그리고 트랜스크립셔널 뭐 스트랜드 바이어스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뭐 5', 3' 뭐 이제 그 염색체에 해당되는 경우 이제 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DNA 데미지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뭐 트랜스크라이브드 스트랜드에서 좀 더 뭐 이피션틀리 리페어가 되더라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뭐 5'과 3' 가는 쪽에 돌연변이가 맞냐 아니면 반대냐에 따라서 이게 리페어가 잘 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뭐 척도로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랜스크립셔널 스트랜드 바이어스에 의해서 뭐 네이처의 뭐 그 루드밀 페이퍼를 보게 되면 뭐 시그니처 4에 해당되는 경우는 렁 아데노 스카머스 스몰셀 칼시노마에 해당되는 경우 보면 트랜스크라이브드 스트랜드가 좀 더 많더라. 시그니처 7번에 해당되는 경우는 멜라노마에서는 뭐 언트랜스크라이브드 스트랜드에 이제 시그니처가 뭐 많이 보고가 되더라. 이런 형태대로 그래서 그 각각 스트랜드에 따라서 어떻게 뭐 축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경우들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지놈의 돌연변이들, 캔서 지놈의 돌연변이들을 정확하게 뭐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캔서와 에피지노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알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컨셉은 이런 걸 겁니다. 그 하이퍼와 하이포 메틸레이션, 그러니까 하이포 많이 메틸레이션이 된 거에 따라서는 발현이 적게 되고 유전자 발현이 적게 되고, 뭐 하이포에 해당되는 경우는 유전자 발현이 많이 될 텐데 이런 걸 캔서 릴레이티드 에피지놈, 지놈 아니면 트랜스크립톰 이런 것들을 연관성을 가지고 같이 보게 된다면 뭐 이게 캔서가 어떻게 지금 프로그레션이 되고 뭐 발현이 어떻게 되고 정상 조직과의 차이는 뭐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선정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을 뭐 그런 테마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뮤테이션 레이트는 지노믹, 에피지노믹 모디피케이션과도 뭐 코릴레이션이 있는데, 뭐 네이처 이제 벤레너 페이퍼들을 보면은 멜라노마, 렁 프로스테이트, 뭐 루케미아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지놈상의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그룹들이 있고 네가티브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에피지놈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놈과 에피지놈 간의 뭐 포지티브, 네가티브 코릴레이션들을 보는 이런 연구들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뮤테이션 레이트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DNA 리플리케이션 타이밍, 그러니까 뭐 몇 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초기, 중기, 뭐 말기 이렇게 부를 수 있을 텐데 그때 돌연변이가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뭐 여기 이 페이퍼의 네이처 페이퍼 같은 경우는 뭐 올팩터리 립세터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뭐 어느 시기에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리플리케이션 타임 아니면 좀 뭐 보면 에피제네틱에 해당되는 레벨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시기 뭐 기타 등등의 정보들과 통합적으로 보게 된다면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지놈 스터디를 뭐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캔서에서는 그래서 그 돌연변이들을 넣고 이거를 한꺼번에 진행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코릴레이션들을 보여주고 만약에 해야 되는 게 이제 도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연구자들이 본인 스스로 진행을 했어야 되고, 이런 게 좀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수월하게 받아들이시는 이제 분들이 적을 텐데, 우선은 시그니처 분석하는 뭐 그런 도구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좀 초창기 모델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디컨스트럭트식이든 뭐 뮤타진이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뭐 그 다운로드를 뭐 결과를 받을 수 있냐, 뭐 GUI가 제공이 되느냐, 뭐 배치가 제공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뭐 각각 특징들이 있고, 최근에는 뭐 이런 단점 이런 것들이 보완이 이제 많이 된
뭐 상황들이 있고요. 그래서 뮤탈리스크라는 거를 좀 만들게 됐었던 거는 이제 뭐 각 부처별 이제 개방형 오픈 플랫폼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렸던 지놈, 트랜스크립셔널, 에피지노믹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뭐 보는 상황들을 한꺼번에 수월하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이제 결과들을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슬라이드 한 장도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의도로 이제 디벨로핑을 했었었고요. 예, 요와 같은 그 화면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URL은 여기 뭐 뮤탈리스크.org라고 되어져 있고요.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도구들에 좀 관심을 좀 갖고 사용을 뭐 쉽게 하게 만들려고 우선 네이밍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스타크래프트라는 이제 게임을 뭐 도용을 좀 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약간 뭐 연배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뭐 과거에 많이 활용하던 게임 뭐 아이템의 이름이구나라는 것들 뭐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한 후에 위에 탭 중에 어널러시스라고 분석이라는 탭 들어가면 예, 요와 같은 어널리시스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뭐 데모에 들어가면은 뭐 그 데모 파일을 좀 다운로드 받고 뭐 데모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밑에 있는 이제 분석 옵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첫 번째, 나는 어떠한 레퍼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종류의 돌연변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놈, 그러니까 휴먼 지놈이냐, 마우스 지놈이냐, 뭐 애기장대냐, 뭐 이런 뭐 경우들을 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제 1번에서 레퍼런스를 이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풋 파일로 VCF 파일, 베어런트 콜 포맷의 데이터들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맥시멈 이제 첫 번째로 100개를 하다 지금은 이제 현재 300개까지 이제 지원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옵션에서는 이게 뭐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디컴포지션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느 시그니처에 가장 맞게 되느냐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메소드들을 살 때 뭐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냐, 멀티노미얼을 하냐, 뭐 이제 그런 방법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초창기 버전인 30개를 활용을 할 때는 캔서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 캔서에 뭐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돌연변이들, 저 시그니처 타입만 선택을 자동으로 하게끔 했습니다. 두 번째는 65개에 해당되는 뭐 시그니처 65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4번 항목에서는 지노믹, 에피지노믹, 어노테이션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코릴레이션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일을 뭐 인풋으로 넣고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그 저희가 입력으로 집어넣은 VCF 파일, 돌연변이 파일들을 얘는 돌연변이가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걸로 쭉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될 텐데요. 96개의 뮤테이션 서브 타입으로 나눕니다. 전체 중에 어느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보는데 왜 96개인지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행하게 되면 어널리시스 옵션인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많으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중간에 내가 어디 갔다 오거나 아니면 뭐 네트워크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라면 이제 이 URL 정도만 이제 복사를 해두시면 나중에 결과를 이제 좀 다시 불러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48시간 안에 올려놓았던 데이터들은 이제 다 삭제를 시켜집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떤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뭐 이런 그 또 NAR 측의 뭐 그 어떤 정책에 의해서 업로드된 데이터, 릴레이 데이터들은 48시간 안에 이제 자동으로 지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분석 결과를 보고 다운로드 받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96개냐라는 건데 결국 6개 타입의 서브스티튜션이 있을 겁니다. C가 G로 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요 앞뒤 자리로 6개 서브스티튜션 앞뒤 자리로 올 수 있는 거는 HCT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는 이제 96개의 서브스티튜션 클래스로 나눠지는 겁니다. ACA, 뭐 AC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 TTT에 해당되는 것까지 96개로 나눠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터미널러지들 뮤탈리스크가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터미널러지 이제 컨셉을 보려고 하는데 레인폴 플롯, 카테지스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화살표 세 곳이 있는데 Y축과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 10,
100, 1000 어쩌면 이제 그 로그 10 스케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일 텐데요. 이게 위쪽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긴 거리에 있는 상황일 거고 아래쪽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경우는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몰려 있는 하이퍼뮤테이션일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화살표로 여기는 뭐 카테지스가 한 3개 정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보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시그니처를 이렇게 보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초창기 모델인 30개에 해당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시그니처는 예를 들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0개 중에 1번이 빠진 다음에 29개 중에서 가장 비슷한 거는 뭐 2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컴비네이션을 쭉 진행을 해가면 이건 상당히 큰 그 실행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상당히 큰 시간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만들었던 시스템에서는 그 7개까지만 잡아가지고 셀렉션을 해가지고 가는 걸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BIC 스코어가 이제 가장 큰 것들로 별로 이제 잡아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개, 30개 중에 7개의 컴비네이션을 이제 잡아가는 경우라면 대략 한 뭐 2000K 정도의 컴비네이트 시그니처로 이제 보는 상황이고요. 65개에 해당되는 경우를 보면 이거 상당히 뭐 큽니다. 65개 중에 7개를 본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뭐 이것도 한 7억 정도의 상황일 텐데 풀리 다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뭐 현실적으로 상당히 뭐 불가능한 뭐 이런 뭐 컨셉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랜덤 샘플링을 하거나 기타 등등 이런 방식으로 했고 정확도에 해당되는 경우들도 리비전 과정 중에서 뭐 제일 좋다라는 거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예,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뮤테이션을 시그니처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요와 같은 형태대로 뭐 데이터 넣고 뭐 멜라노마 데이터든 런캔서든 뭐 샘플 데이터 제공되고 있는데요. 보면은 뭐 지금 멜라노마 샘플인 것 같습니다. C2T가 이제 제일 많죠. 그리고 C2T 제일 많고 뭐 돌연변이 타입에 해당되는 경우는 시그니처 뭐 몇 번이 있더라. 그래서 뭐 논문에 있었던 루드밀 페이퍼와 이제 거의 유사한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그 멜라노마에 해당되는 경우 7번에 해당되는 게 이제 저희가 가장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왼쪽에 넘버를 보면은 1번부터 7번까지 7개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7개가 리스트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 아웃 베스트 중에 시그니처 7번이 이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8번.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는 코사인 시밀러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그니처 타입이 얼마나 비유사한지를 디컴포지션을 이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형태들이 진짜 코사인 시밀러리티들이 높다. 한 95% 이상이면 이제 가장 좋고요. 90% 정도 이상은 되어야지만 이제 쓰는데 그냥 뭐 상식적으로 여담 말씀드리면 구글에서 어쩌면은 키워드들이 가장 유사하게 보는 거는 그 키워드 간에 이제 코사인 값을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런 코사인 시밀러리티 값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제공해주지 않는 뭐 도구에서의 어떤 시그니처 결과를 그냥 활용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분석한 것들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그 세레나 페이퍼가 이제 유방암 뭐 560명에 해당되는 그 환자들을 뭐 홀지놈 시퀀싱을 해서 했었던 이제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표준 골든 스탠다드로 생각을 하고 뮤탈리스크, 뭐 디컨스트럭싱, 뭐 뮤타진 등 기타 여러 가지 해당되는 경우들을 이제 봤을 때 저희가 메디안 코사인 시밀리티가 이제 가장 높다라는 것들을 이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뭐 트랜스크립셔널 스트랜드 바이어스 어널리시스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러니까 트랜스크라이브드, 뭐 언트랜스크라이브 스트랜드 레전에 있는 포션을 이렇게 보고요. 이 각각들에 대해서 어쩌면 이제 기대를 하면은 이분하게 딱딱 나누어져서 나와야 되는 상황일 텐데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뭐 트랜스크라이브 쪽 아니면 UT 쪽이 많았다라고 한 거에 대한 이제 실제 관측 값을 가지고 예, 굿니스 오브 P 테스트를 해서 뭐 P 밸류 값을 제공해 주면서 어느 정도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실제 데이터에 해당되는 T와 UT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이제 저희 결과하고도 뭐 상당히 유사하게 나온다라는 걸 인증을 했고요. 같은 방식으로 굿니스 P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제 코릴레이션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뭘 하냐 하면은 예, DNA 리플리케이션 이제 타이밍을 보려고 하는데 예, 리플리식에 해당되는 경우를 해서 이제 결국 보면은 예, 페이지가 G1, S1에 해당되는 early냐 아니면 S1, S2, S3에 해당되는 intermediate
뭐 S4, G2에 해당되는 뭐 레이트에 해당되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각 이제 구간별로 어느 정도를 나누고 있냐, 얼리냐, 레이트냐 받았고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등에 해당되는 경우를 가지고 로우, 하이에 해당되는 구간을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덴시티를 가지고 있는지 코릴레이션을 보는 이런 연구들을 한 결과가 이렇게 뮤탈리스크에서는 제공이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경우들이 제공이 이제 되게 되면 메틸레이션 된 것이나 리플리케이션 타이밍에 해당되는 각각의 이제 결과들을 보고 요와 같은 경우는 뭐 C2T가 좀 가장 많은 상황인데 뭐 인터미디에이트 타임의 중간 타임 레이 타이밍에 이제 많이 되고 초창기에는 뭐 돌연변이들이 얼리가 5,600개 정도 되는 거에서 뭐 많지 않은 뭐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노믹, 에피지노믹 코릴레이션들을 봤을 때 뭐 뮤탈리스크나 뭐 벤레너 페이퍼나 어떤 피어스 코릴레이션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뭐 포지티브, 네가티브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각각 유사한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까지가 이제 저희 어떤 그 분석 도구의 이제 우수성이고 이제 수월하게 이제 쓸 수 있을 겁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각 스텝별로 시그니처 결과도 이제 보여주지만 각 항목들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이제 받으시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 이제 본인들께서 그 분석한 결과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이제 추가로 이제 뭐 분석을 더 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들을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논문에 쓰시는 경우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PDF를 그냥 뭐 다운로드 받아서 뭐 하시면 뭐 좋은 뭐 결과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재밌는 그냥 뭐 결과들 하나 보시면 스모킹에 해당되는 시그니처가 여기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뭐 팩어브이 담배를 많이 피우면 필수록 그 시그니처 스모킹에 해당되는 시그니처 타입이 상당히 뭐 늘어나더라라는 코릴레이션들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시그니처 분석을 해보는 거를 한번 지금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우선 버전 2에 해당되는 것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Analyze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요. 우선 데모를 보게 되면 여기에 멜라노마 데이터와 렁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오늘 나눠드린 뭐 실습 자료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사이트에서도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샘플 렁.vcf 뭐 폐암 데이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에서는 뭐 클릭하신 다음에 데모 런 누르시면 결과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러닝 타임 기다리시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 거고요. 샘플 언더바 렁.vcf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베어리언트 콜 포맷으로 그 NGS 데이터를 매핑을 하고 그 돌연변이들을 콜을 하면 이런 VCF에 해당되는 게 이제 포즌 파일 형태대로 제시가 되고 있고 이건 전 세계 누구나 이런 형태의 파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일 안을 보면은 염색체 1번, 뭐 포지션 어디 자리에 아이디는 뭔데 이게 레퍼런스 A였던 그 A 자리가 G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 파일들은 이와 같이 이제 구성을 시켜서 표준 포맷 형태로 돌리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지놈은 어셈블리 레퍼런스 지놈을 뭐 HG19로 사용을 한 거고 add 파일 해서 저희는 샘플 렁 VCF를 불러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선 코스믹 버전 2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보면 렁 아데노를 선택을 하면 이 시그니처 렁 캔서에 해당되는 시그니처가 1번, 2번, 4번, 5번, 6번, 13번, 17번에 해당되는 것만 자동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요 캔서 타입은 뭐 다른 그 돌연변이 타입이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런을 실행을 하면 이게 한 10단계로 이제 내부에서 쭉 진행이 되는데 프로그레스 바가 다 잘 돌아가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샘플 렁은 시그니처 1, 2, 4, 5, 13에 해당되는 게 5번 비율 뭐 상당히 많네요. 뭐 그리고 카테지스에 해당되는 경우들도 뭐 어디 포지션별로 크로모존 4번, 6번, 뭐 X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5번, 그러니까 unknown 타입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잘 모르는 타입이었었고 1번은 뭐 에이징이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요 찾은 게 정말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98%나 돼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잘 나온 거구나. 그다음에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이제 쭉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걸 누르고 지금 시간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기다려서 보게 되면 뭐 컨피던스 인터벌에서 어느 정도 수준 안에서 들어와 있구나.
라는 값들을 이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거는 결과를 잘 쓸 수 있겠네 라고 보시겠죠. 그래서 트랜스크립셔널 스트랜드 바이어스 부분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untranscribed, transcribed 거의 뭐 이분하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수치 이렇게 차이 없는 것 같고 C2T가 뭐 제일 많았었고요. 여기에서 좀 의미 있는 것들, 유의한 것들 이렇게 별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코릴레이션, 뭐 코이피션트 코릴레이션을 보니까 뭐 그 메틸레이션 3, H3K9 메틸레이션 3 정도만 포지티브고 나머지는 다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DNA 리플리케이션 타이밍을 보니까 early, intermediate rate, early는 뭐 똑같이 뭐 상대적으로 뭐 다 적게 나온 것 같고요. 뭐 C2T에 해당되는 경우가 뭐 early, intermediate rate, 뭐 C2T가 뭐 early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뭐 상황이고 뭐 나머지는 뭐 이분하게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메틸레이션 관련된 거에 해당되는 경우도 로우, 인터미디에이트, 하이 뭐 이렇게 보니까 하이 부분은 뭐 상당히 좀 적은 것 같고요. 요와 같은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내 샘플 데이터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버전 3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버전 3에 해당되는 경우는 똑같이 1번에서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샘플 언더바 롱 VCF 선택을 한번 애드 파일로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든 뭐 멀티모달이든 뭐 선택을 한번 각각 해보시면서 하면 되고 전부 다 한번 가지고 시그니처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래 셀렉트 올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전체 다 선택이 되고 디셀렉트 올을 하거나 아니면 뭐 캔서 타입을 선택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한 다음에 랜덤 샘플링을 가지고 이제 해보는 상황일 텐데 뭐 저 시그니처 1번, 시그니처 5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마우스 버튼을 갖다 대면 이와 같이 설명이 있으니까 좀 해석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겁니다. 아까 버전 2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보면은 버전 3로 샘플 언더바 롱.vcf 파일을 돌렸을 때 1, 2, 5, 8번, 뭐 40번, 42번 뭐 이런 경우들이 쭉 있었고 카테지스 같이 이제 또 보이는 상황이고요. 시그니처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얘는 40번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40번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 1번, 42번 이런 식으로 코사인 시밀러리티 뭐 98% 정도 이제 나온 것 같은데 40번, 5번은 뭐지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들어갔었던 코스믹 시그니처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뭐 40번이 뭔지, 5번이 뭔지 하나씩 클릭하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저도 들어가서 당연히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캡처를 이제 해놓은 건데 해석 결과는 40번은 환자 에이지, 그러니까 노화에 관련된 거고 전반적인 뭐 거의 뭐 형태로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5번에 해당되는 경우는 토바코 스모킹에서 그리고 뭐 블래더 캔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뭐 뮤테이션을 버든이 이제 높다라고 하는데 스모킹에 해당되는 뭐 롱 캔서 데이터니까 당연히 이제 스모킹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뭐 트랜스크립션은 뭐 스트랜드 바이어스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까와 비슷하게 뭐 유형이 있고 코릴레이션도 뭐 이와 같은 형태대로 뭐 보이고 있고 반복되는 형태들은 뭐 결과들을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지놈의 돌연변이 데이터들을 넣고 그 시그니처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고 이제 격리된 결과들을 뭐 인터프리테이션에서 클리니컬하게 사용되거나 아니면 뭐 연구용으로 써서 뭐 논문에 활용을 하시든 뭐 기타 이런 그 목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워크를 두 가지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홈워크는 뮤탈리스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아까 이제 샘플 데이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뭐 오늘 제공을 해드리기도 했고요. 샘플 언더바 멜라노마 VCF를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각각 버전 2, 버전 3의 시그니처 분석을 하고 베스트 케이스에서의 코사인 시뮬레리티가 높은 베스트 케이스에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그니처 타입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리플리케이션 타이밍에서 돌연변이가 가장 많은 구간과 유의미한 돌연변이는 무엇인가. 이거 버전 2, 3 뭐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이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리플리케이션 타이밍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보시고 가장 많은 돌연변이가 가장 많은 구간은 뭐 얼리냐, 레이트냐, 뭐
중간이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장 많은 구간에 있는 그 돌연변이 종류들이 뭔지를 한번 보시고요. 정리를 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 잘 해냈다라고 한다면, 아, 나는 이제 이런 돌연변이들을 가지고 시그니처 분석도 하고 이걸 해석하는데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